네, 안녕하세요. 오늘 할 내용은 드디어 우리가 수열에서 SN, 수열의 합이라고 표기를 하는 그 SN이라는 기호를 확장을 시킨 시그마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이제 하기 전에 우리가 앞쪽에서 무엇에 대해서 배웠었냐면 보통의 이제 합의 기호는 AN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일반항에 대한 표현인데, 이 일반항에 대한 표현을 SN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어떠한 항의 합들을 구한다. 우리가 이거를 갖다 새로 표현을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녀석의 표현의 이제 안 좋은 점이 뭐냐면 SN은 무조건 1항에서부터 N항까지 더하는 걸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반항 AN이라는 녀석이 있다면 그 녀석을 중간에서부터 우리가 원하는 항까지, 즉 시작점을 갖다가 무조건 초탕 말고 중간에 세 번째 항부터 일곱 번째 항까지 구한다든가 여덟 번째 항부터 열 번째 항까지 구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중간에 잘라 가지고 합을 구성을 할 수가 없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A1, A2, A3 이렇게 기호가 돼 있을 때 기존에 이제 SN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여기서부터 이렇게 다 더해야 되는 거예요. SN이라는 표현은.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중간에서 여기서부터 더하고 싶다라고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간에 이 앞쪽에 있는 얘네들을 빼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의 표현 방법은 S4니까 만약에 이거를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SN에서 S4를 빼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기호를 써야 되는 거죠. 이러한 기호 표현 방법이 굉장히 번거롭고 자유스럽지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기호 표현이 필요하다라는 어떠한 그런 봉착점에 도달하게 됐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SN이라는 표현 대신에 새로운 표현을 쓰기로 했는데 바로 이 SN의 표현에서의 단점을 한번 적어보자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그마라는 기호를 쓸 건데요. 이 단점이 무엇이냐? 첫 번째, 일반항이 무엇인지를 표현이 안 돼요. 즉 어떤 일반항을 가지고 합을 구했느냐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어, 말로 써야 돼요. AN의 합 SN 이렇게 글로 써야 되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호로 표기하기에는 조금 손이 아프다, 번거롭다라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걸 한 방에 나타내기가 힘들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어, 시작항을 정할 수가 없다. 네.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단점들을 보강해 줄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뭐가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은 문자가 들어가 있는 일반항을 표현하기가 어렵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조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강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래서 이 일반항을 표현하는 것, 시작항을 정하기가 어렵다는 것. 보통 이제 SN 하면 끝항은 나와 있거든요. 끝항. 그래서 시작항과 끝항과 일반항의 표현을 전부 다 적고 싶다라는 그런 기호로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A1, A2, A3 해서 얘네가 만약에 AN까지 있을 경우에 만약에 시작항을 첫 항을 3항으로 잡고 끝항을 뭐 AK항으로 잡았다라는 이런 기호 표현을 쓰기로 하기로 했으면은 시그마라는 표현으로 쓸 거예요. 어떻게 쓸 거냐면 자 A3 더하기 A4 더하기 A5 해가지고 얘가 만약에 AK까지 더한다라고 돼 있다면 요 녀석 시작항을 밑에다 써줍니다. 시그마라는 기호에다가 그리고 끝항 K라는 녀석을 위에다 써줍니다. 자, 이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여기 들어있는 요 숫자를 넣어줘야 될 변수가 필요하거든요. 이것들을 새로 저장해서 쓸 변수를 새로 문자로 써주셔야 돼요. 여기서 K라는 문자를 썼기 때문에 K 대신에 다른 문자, 뭐 예를 들어서 N이라든가 L이라든가 M이라든가 이런 새로운 문자를 이렇게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문자를 써줬을 때 그때 어떤 일반항의 형태를 더했느냐라는 식으로 이쪽에다가 A, M. 그래서 이 녀석을 말로 표현하고 하고자 하는 게 뭔 소리냐면 M에다가 3부터 K까지 대입해서
AK라고 하는 일반항을 전부 더해라. 요건 표현을 잘못했죠. AK가 아니고 AM이라는 표현이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얘의 기호가 3부터 m에다가 3을 넣고 m에다가 4를 넣고 m에다가 5를 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m에다가 k가 될 때까지 저것들을 전부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요 a라고 하는 일반항의 요 m 자리 있죠. 저기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a3이 되겠고 얘는 a4가 되겠고 얘는 a5가 되겠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라 라는 기호가 바로 요 시그마라는 기호입니다. 그래서 시그마라는 소리는 더해라라는 소리고 이거의 시작이 밑에 적혀 있어요. 요게 시작. 그래서 시그마라는 기호는 변수, 보통 K로 써요. 변수, 시작 번호, 끝 번호, 그리고 여기 일반항인데 요 일반항의 표기는 우리가 이제 K로 시작하는 일반항으로 써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걸 맞춰야 된다. 라는 의미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요것이 바로 시그마라는 녀석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거는 선생님, 그러면 만약에 시그마 AK로 적힌 게 있어요. K가 1부터 N까지고요. 시그마 만약에 K가 1부터 N까지 AN으로 적힌 거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겁니까? 라는 소린데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첫 번째 기호의 의미는 K라고 하는 문자, 얘는 K라고 하는 문자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여기다가 대입을 해라라고 기호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을 갖다가 수식을 풀어 쓰게 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이렇게 돼서 AN까지 더하게 되는 이런 표기 방법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N개의 항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기호는 조심해야 될 게 잘 보세요. 여기는 이 시그마는 K에 대한 시그마예요. K에 대한 시그마에 대해서 1부터 N까지 집어넣으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집어넣을 게 있습니까? 없죠. 자, 무슨 소리냐면 시그마 해가지고 여기서 K라고 하고 되어 있는 시그마, K에 대한 시그마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다른 문자가 만약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 다른 문자에 대해서 시그마는 무엇으로 처리를 하냐면 상수 취급을 해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상수 취급. 무슨 소리냐면 여기 있는 요 n은 K가 아니기 때문에 1부터 n까지 집어넣는 대상이 아니에요. 즉 얘는 이거 자체를 상수로 취급을 해갖고 an 더하기 an 더하기 an 더하기 이런 식의 의미를 갖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물론 개수는 n개가 되겠지만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즉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다시 재해석할 수 있냐면 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n인데 이 녀석은 상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조금 있다가 배우게 될 시그마의 성질 중에 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상수로 되어 있다면 이 상수를 앞으로 보내서 상수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이렇게 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재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즉 이렇게 정의를 내려버리면 이 녀석의 의미가 바로 뭐예요? 1이라는 일반항을 n번 더한 거죠. 얘는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상수가 앞에 곱해지게 됐고요. 그래서 얘는 요게 n개가 있기 때문에 이 녀석은 n이 되고요. 여기서 상수가 곱해지는 꼴이 되겠죠. 이런 식의 정의를 이용을 해갖고 우리가 새롭게 시그마를 정의를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건 시그마는 나한테 정해진 시그마 말고는 전부 다 상수로 취급한다라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여기 보이는 시그마의 성질들을 한번 볼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별표를 무한대로 쳐놓고 암기를 해두십니다. 자, 1번하고 2번은 통합해서 외우시면 되는데 자, 1번, 2번이 뭐냐면 시그마 속안의 덧셈과 뺄셈 기호는 시그마를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해서 전개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시그마를 분배해 줄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어, 성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뺄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시그마 기호를 분배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등호.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알아둬야 될 거는 등호가 들어있는 이런 공식은 항상
어떤 기호예요? 쌍방향 기호예요. 쌍방향 기호이기 때문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분배를 해 주는 것도 가능하지만 인수분해를 하듯이 시그마 기호를 하나로 묶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이때 이 시그마를 하나로 묶을 때에는 성질이 반드시 있어요. 바로 무엇이냐면 둘이 더해지는 시그마에 대해서 아래 끝, 바로 시작하는 놈하고 끝이 둘이 일치하는 일치하는 시그마에 대해서만 분배가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린고 하니,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그마 AK라는 놈하고 시그마 BK라는 놈을 더해 가지고 이걸 하나의 시그마 AK 더하기 BK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이렇게 표현을 할 때는 여기 들어있는 시작하고 끝이 만약에 1부터 30이면 여기가 1부터 30일 때에만 1부터 30이라고 통합을 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만약에 한쪽은 1부터 30인데 한쪽이 뭐 예를 들어서 3부터 50이다 이렇게 돼 있다면 이 둘은 통합이 불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이 녀석을 갖다가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1번하고 2번의 분배 법칙을 사용을 하려면 시그마의 위끝 아래끝 바로 시작과 끝이 동일한 시그마에 대해서만 우리가 분배를 할 수가 있다라고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3번이 바로 무엇이냐면 어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K가 들어가 있지 않은 상수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내서 곱하기를 앞에다 씌워 놓고 이 녀석에 대해서만 시그마 계산을 해도 무방하다. 즉 상수가 들어가 있으면 상수를 앞으로 꺼내서 곱하기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시그마의 두 번째 성질이 되겠어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공식인데요. 시그마 C로 외우지 마시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환시킬 수 있죠? C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자, 시그마 1을 외우세요. 시그마 1. 이 녀석은 의미가 무엇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1 해서 1이 총 몇 개 있다? N개가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요게 N이 된다는 공식이에요. 그래서 C 곱하기 N 이렇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공식을 외우실 때 시그마 1로 외우시면 됩니다. 시그마 1. 그래서 시그마 1은 N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가장 기초적인 시그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기호를 암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네 가지 성질이 포함이 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바로 첫 번째로 외워야 될 거, 곱하기. 곱하기, 시그마 기호를 곱하기를 분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자, 이거는 간단하게 우리가 증명을 할 수 있는데요. 요 페이지에서 한번 볼게요. 자, 어떻게 우리가 얘를 증명을 할 수 있냐면 시그마 A, K, BK 같은 경우에 얘는 이제 기호가 무슨 소리냐면 이 녀석을 하나의 일반항으로 보고 1부터 n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A1, B1, A2, B2, A3, B3 이렇게 우리가 저장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N, BN까지 쓸 수 있고요. 만약에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BK 이 녀석을 표현을 하라고 한다면 앞에 거 따로 시그마, 뒤에 거 따로 시그마를 풀어줘야 되죠. 앞에 거를 시그마로 풀면은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해서 AN 이 되겠고요. 뒤에 거를 시그마를 풀면은 B1 더하기 B2 더하기 해서 BN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이 둘이 같습니까? 다르죠? 지금 형태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둘을 전개를 한다 하더라도 이 항하고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곱하기는 시그마 분배가 안 되는구나. 마찬가지로 곱하기가 시그마 분배가 안 되니까 나눗셈도 시그마를 분해를 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이고요. 3번이 1번에서 파생된 거예요. 왜 1번에서 파생됐나고 한다면 시그마 AK의 제곱은 시그마 AK 곱하기 AK랑 같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1번이 성립한다면 여기서 시그마를 분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시그마 AK 곱하기 시그마 AK가 되겠죠. 그럼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시그마 AK의 전체 제곱이랑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어디서 막힌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히죠. 여기서 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것 또한 불가능하다. 1번의 확장이 3번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번 또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말아야 될 건데 4번은 선생님 여기가 2n이고요. 여기가 2k인데요. 그러면 똑같은 거 아닙니까? 라고 돼 있는 건데 이것 또한 증명을 어떻게 하냐면 자,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ak 이 녀석은 뜻이 뭐냐면 1부터 2n까지 모든 자연수를 다 넣은 거기 때문에 a1, a2, a3, a4 해서 an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a2n까지 더한 거예요. 그래서 총 2n개의 항이 있습니다.
근데 자, 얘는 이제 무슨 뜻이냐면 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K가 1을 넣어 보세요. 그럼 처음에 뭐가 되겠어요? A2가 되겠죠. 그다음은요? K에다 2 넣어 보시면 K에다가 1 넣으면 A2가 되고 K에다가 2 넣으면 A4가 되겠죠. 그다음은 A6이 되겠고요. 이런 식으로 더하는 겁니다. 그래서 끝에 AEN 한마디로 말하면 AK라고 하는 수열 중에 그 수열 중에 짝수항만 골라서 더해라 라는 기호가 의미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두 기호는 서로 다른 기호다. 의미 자체가 다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시그마는 성질이 불가능한 것들이 되게 많고요. 가능한 건 딱 이런 것들이에요. 바로 무엇이냐면 시그마를 덧셈 뺄셈에 대해서 분배할 수 있다. 혹은 합체를 시킬 수 있는데 합체시킬 때에도 시그마의 시작항하고 끝이 같을 때에만 이게 합체가 된다. 라는 것. 그리고 상수항은 앞으로 빼내서 곱하기가 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제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여기 이제 증명을 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심심하면 여기 있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요. 자, 개념 체크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수열의 합, 요게 이제 합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의 항을 합으로 표현해야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덧셈이 여기 가운데 이렇게 있죠. 즉 덧셈을 기준으로 요것들이 하나의 항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자, 이런 것들 이렇게 숫자로 나타내 있는 항을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 선생님? 이렇게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거를 1항, 2항, 3항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이 녀석의 K번째 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앞에 1, 2, 3, 4 해서 얘는 몇 번째 항이 되겠죠? 바로 49번째 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녀석들 같은 경우에는 앞에 요게 1, 1 똑같고 2, 2 똑같고 3, 3 똑같으니까 얘는 K항의 K 곱하기가 될 것이고 뒤에 있는 얘네들은 다 어떻죠? 1 플러스 1, 2 플러스 1, 3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래서 얘는 49 플러스 1. 그래서 K항에 대해서는 K 플러스 1이 될 건데 요게 일반항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항을 여러분들이 구했고요. 그 다음에 항의 개수를 세보시면 요게 1항 49항이죠. 1항부터 49항까지. 그래서 요게 초항이고 첫 번째 항이고 요게 끝항이니까 이걸 토대로 여러분들이 얘를 시그마로 표현을 하면 시그마 K가 1부터 49까지 써주시고 여기에다가 요 일반항의 모습을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이렇게 적어주시면은 깔끔하게 우리가 시그마의 표현으로 합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이렇게 만약에 똑같은 숫자를 더할 경우는 어떻게 돼요? 자, 얘네들의 일반항은 뭐가 되죠? 이 녀석들의 일반항은 5. 즉 상수항도 일반항이 될 수 있습니다. 즉 5라는 녀석이 일반항이고 이 5라는 녀석이 일반항이 지금 보시면은 항이 총 몇 개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으니까 요걸 1항이라고 생각하면 요게 7항이 되겠죠. 즉 요게 첫 항, 요게 끝 번째 항이니까 이 녀석을 기호로 시그마 K가 1부터 7까지 5라고 하는 일반항을 더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3번은 선생님 이거 분수인데요. 잘 보니까 분모가 홀수네요. 이 녀석은 모인데요. 이거 쫄지 마시고요. 얘는 분모가 1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1분의 1이죠. 아, 이 녀석은 홀수분의 1을 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홀수분의 1을 여러분들이 일반항으로 써야 되는데 홀수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죠? 홀수. 홀수는 바로 등차수열이죠. 공차가 2짜리인 등차수열, 초항이 1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분모만 한번 일반항을 써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분모는 1 플러스 2의 n-1이니까 2n-1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녀석의 일반항이 어떻게 되냐면 2k-1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녀석에다가 시그마를 풀면 되죠. k가 자 그럼 처음이 1이니까 1부터 자, 중요한 건 끝번째 항인데 끝번째 항이 25가 몇 번째 항인지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구한 여기에다가 25가 되는 n 값을 구해 보시면은 n 값이 13이 되는 거. 얘가 13번째 항이 되고 얘가 첫 번째 항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다가 13 넣어 주셔서 표현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4번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 있겠죠. 얘는 일반항이 어떻게 돼요? 얘는 3의 1승, 3의 2승, 3의 3승이니까
3의 K승 요게 일반항이 될 것이고 요 3의 K승에다가 K가 그럼 잘 보시면 요게 초항이죠. 얘는 20번째 항이죠. 그래서 K가 1부터 20까지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제 시그마에 대해서 또 궁금해하는 요소가 뭐냐면 선생님 시그마는 무조건 K로만 써야 돼요? K 말고 다른 문자를 쓰면 안 됩니까? 라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긴 시그마가 있다고 한다면 어차피 변수를 넣을 거는 여기 K라고 하는 녀석에다 저장을 할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표현을 할 때 K라고 하는 변수는 어떻게 돼요? 결론적으로는 사라지게 돼 있죠. 즉 여기서 K는 임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임시 변수이기 때문에 다른 모양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K 대신에 i라고 해놓고 i를 1부터 10까지 ai라고 적어도 얘랑 어차피 의미가 똑같아요. i라는 녀석에다가 1부터 10까지 쭉 집어넣어 가지고 더했다라고 표기를 할 수도 있고요. 혹은 i 대신에 묘라고 써도 돼요. 시그마 m이라고 써도 상관없어요. 즉 여러분들은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느냐면 문자가 사실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들어가는 문자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일반 항의 모양과 첫 항의 숫자와 끝 항의 숫자가 같다면 이 셋은 전부 다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밑에 있는 요 녀석의 의미를 갖다가 이거 뭔 소리야? 난 K로밖에 안 배웠는데 라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어차피 요 i랑 요 i가 일치하면 i에다가 1부터 5까지 다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i에다가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그 합을 구해라. 그러니까 요 일반항이죠. 요 일반항에다가 여러분들이 1 집어넣어 보세요. 그럼 몇이 되겠어요? 2의 1승, 그 다음은 2의 2승, 2의 3승. 아, 이런 식으로 대입을 하라는 거구나. 일종의 얘가 장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1부터 하나씩 계속 집어넣어 가면서 하나씩 넣어가면서 각각의 항들을 도출해라. 이런 기호가 되는 것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다음에 2번 같은 문제 보시면은 일반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 일반항에다가 1을 넣어 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의 1승 곱하기 k에다가 1 넣으시면 1이 되겠죠. 그 다음은 어떻게 돼 있어요? 마이너스 1의 제곱 곱하기 2, 마이너스 1의 세제곱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갖고 끝에가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까지 집어넣어라 라는 소리인데 잘 보시면은 요 마이너스가 붙어 있는 얘가 부호가 짝수항일 때랑 홀수항일 때가 부호가 계속 바뀌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좀 이쁘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홀수항들은 마이너스, 짝수항들은 플러스 이런 식으로 쭉 더해서 끝에 얘는 짝수인지 홀수인지 모르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의 n승 곱하기 n이다. 이런 식으로 기호를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3번 같은 거. 3번 같은 경우도 요게 일반항인데 얘는 J로 돼 있어요. 쫄지 마시고 J에다가 1부터 20까지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1 곱하기 3분의 1. 그 다음은 2 곱하기 4분의 1. 그 다음은 3 곱하기 5분의 1. 이런 식으로 쭉 집어넣어서 어디까지 집어넣은 거예요? 20까지 집어넣으시면은 맨 끝에 항이 20 곱하기 2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얘를 표현을 할 수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4번도 마찬가지예요. 요 일반항에다가 m자리에다가 3을 대입해서 3 넣고 4 넣고 5 넣고 6 넣고 해서 몇 가지 8까지 넣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m에다가 3 넣으면 얼마죠? 3 넣으면 601이니까 5, 그 다음은 7, 9, 11 이렇게 해갖고 어디까지 더한 거예요? 8 집어넣으면은 2, 8에 16 빼기 1이니까 15죠.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 항이 딱 6개 이렇게 되는 표현이구나 라고 우리가 의미를 파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시그마를 풀어 헤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시그마의 해결 방법, 시그마가 들어가 있는 녀석의 해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시그마가 달린 상태로 풀기. 두 번째는 시그마를 해체해서 풀기. 자, 보통은 여러분들이
시그마에 대한 공식을 알고 있지 않는 이상은 보통은 다 2번으로 풉니다.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공식을 알고 있는 것들, 공식 암기가 돼 있는 것들은 1번으로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그마가 달린 상태로 푸는 건데, 자, 예를 들면 3번 같은 문제 보세요. 시그마가 달려있는 상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힌트를 준 상태에서 이런 문제들을 풀어라 라는 거는 얘네들을 굳이 해체를 할 필요가 없이 무엇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이라든가 시그마의 성질들을 이용을 해갖고 얘네들을 어떻게 K가 1부터 5까지 AK랑 K가 1부터 5까지 BK로 쪼개서 얘네들을 대입하는 형식으로. 그래서 앞에 거는 7이고 뒤에 건 3이니까 10이다. 이렇게 풀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얘도 써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는 귀찮아서 제가 이렇게 쓴 건데 원래는 여기다가 위끝 아래끝 다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7 빼기 3 4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듯이 여기 붙어 있는 요 4, 얘가 상수죠.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4 곱하기 시그마 AK가 되기 때문에 요거를 7로 고쳤으면 4 곱하기 7이 돼서 28이 된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5 시그마 1로 계산을 하시고요. 시그마 1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n, k가 1일 때 요게 이제 n이거든요. 근데 여기가 5니까요. 요게 뜻이 뭐냐면은 1이 5개가 있다. 라는 소리니까 5로 계산을 해주시면 25.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풀 수가 있겠습니다. 요게 이제 시그마의 가장 기초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1번 같은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이런 식으로 시그마가 나와 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해결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바로 뭐예요? 풀어헤친다라는 겁니다. 이거를 풀어헤친다. 자, 요걸 시그마를 풀어헤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부터 한번 여기다가 대입을 해보세요. 요게 전체가 일반항이니까요. 즉 여기 A2K-1 더하기 A2K가 일반항인데 여기다 K가 1 넣었을 때 K에다 2 넣었을 때 해서 K에다가 N까지 넣었을 때의 상황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K가 1을 넣어보세요. 여기다가 넣어보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첫 번째는 A1, 두 번째는 A2죠. 요게 하나의 일반항이 돼요. 그다음에 K2를 넣었을 때를 생각해 보시면 여기다가 2를 넣어보세요. 그럼 얼마죠? A3 더하기 A4. 아하. 그 다음 K가 3일 경우에는 A5 더하기 A6이구나. 이렇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K에다가 N을 넣어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A 2N-1 더하기 A 2N이 된다. 선생님, 이거는 괄호, 여기 붙어 있는 괄호를 풀어 헤쳐보면 결국 얘는 일반항 AK라고 되어 있는 놈을 K가 몇부터? 1부터 몇까지? 2N까지 더한 꼴이 되겠죠. 따라서 요거를 우리가 기호로 시그마 K가 1부터 2N까지 AK라고 변형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요게 3N이라는 소리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를 풀어 헤쳐서 이렇게 다시 합쳐봤더니 이런 기호가 됐더라라는 소리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은 여기서 10까지 합을 구하고 싶죠? 자, 지금 요 수식을 보시면은 요 부분하고 요 부분만 일치를 시키면은 같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즉, 이 식을 일종의 방정식이라고 생각하시고 n에다가 몇을 대입하면은 5를 대입하면은 여기 붙어 있는 이 숫자랑 이 숫자가 동일해지겠죠. 그래서 5를 대입했을 때의 상태가 바로 시그마 k가 1부터 10까지 ak가 되는 거니까 얘는 여기다가 5를 대입하시면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된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요게 이제 시그마에 대한 성질이죠. 그래서 유제 1번 한번 보세요. 이런 문제가 나왔을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자, 요거를 이제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얘는 조금 어려워요. K에다가 1을 넣었을 때, 2를 넣었을 때, 3을 넣었을 때를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K에다 1을 넣으면 1 곱하기 A1 빼기 A2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괄호를 풀어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2를 넣어볼게요. 2를 넣으면 자, 여기다 2 넣으면 어떻게 돼요? 2 A2 빼기 A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저 괄호를 풀어보시면은 2A2 빼기 2A3 이렇게 되겠고요. K에다가 3을 넣어보세요. 그러면은 3A3 빼기 4A4 이런 식으로 항들이 나오게 되고 끝에 K가 N일 경우, 요게 이제 N까지죠. K가 N일 경우에는 NAN 마이너스 N
n 곱하기 a n 플러스 1까지 이런 식의 항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하라고 했어요. 싹 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특이하게도 위에 거랑 아래 거가 정확하게 더해지면 1 차이가 나죠. 아, 그럼 얘는 플러스 A2가 되네. 그다음 여기는 마이너스 2랑 플러스 3이죠. 플러스 A3. 얘도 요 밑에 OA 아이고 이거 잘못 썼네요. 요 항이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여기서 계산된 녀석은 플러스 A4, 플러스 A5 이렇게 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에 얘도 앞에가 n-1 an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이 녀석은 플러스 an까지 되고요. 자, 주의해야 될 건 얘인데 이 녀석은 빼질 게 없죠. 그래서 끝에 마이너스 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살아난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네요? 즉, 이 녀석을 해체를 했다가 다시 정리를 해봤더니 이런 수식으로 다시 재정리가 되고 이 녀석이 4n제곱 마이너스 n an 플러스 1이다라는 소리예요. 봤더니 선생님 이거 똑같은데요? 항을 정리해 놓고 보면 아, 요거랑 요게 똑같구나. 그럼 이거를 하나의 기호로 합치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로 다시 정리할 수 있죠.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결론을 낼 수 있다. 그러면 지금 이 녀석을 구하고 싶으면은 요 n 자리에다가 5만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ak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5제곱이니까 100 이렇게 우리가 답을 구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으시면 되겠고요. 그럼 유제 1-1번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얘를 풀어 헤쳐 보세요. 조금 빠르게 풀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a1 더하기 2a2 3a3 해서 100a 100까지 얘가 600. 그다음에 이 녀석 같은 경우에 헷갈리지 말아주셔야 될 게 여기는 k고 여기는 k 플러스 1이니까 1을 집어넣었을 경우에 1 곱하기 a2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a3, 3 곱하기 a4 이렇게 간다는 소리고요. 끝에가 어떻게 되냐면 99 곱하기 a100 요게 300이다. 이렇게 우리가 수식을 쓸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거 잘 보니까 다 1씩 차이 나네요. 위에서 아래 거 빼볼까요? 참나. 이거는 머리 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 헤친 다음에 머리를 써보면은 얘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하.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 k가 1부터 100까지 ak라고 고쳐 쓸 수 있구나. 그래서 답이 딱 나오죠. 이런 머리 쓰는 문제가 바로 1-1번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다음에 문제 1-2번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함수 fx가 다른 건 몰라도 f15랑 f1만 알고 있어요. 이것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모르는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시그마를 이렇게 계산을 하라네요. 그러면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f값 뭔지 모르는데 어떻게 풀어? 이렇게 욕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 넣어보세요. 얘를 풀어 헤쳐 봅시다. 자, 이 녀석을 풀어 헤치면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k가 1부터 14까지 fk 플러스 1. 이 녀석은 1을 집어넣으시면 f2, f3 해서 어디까지 더한 걸까요? f15까지 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k가 1부터 k가 2부터 15까지 f k-1 얘는 2를 여기다 대입해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f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하는 꼴이 되겠어요? 15를 넣어 보시면은 f14까지 더한 꼴이 됩니다. 선생님, 이걸 빼라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걸 빼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는 0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위에서 아래를 빼면 이렇게 없어지죠. 아, 그럼 얘는 플러스 F15가 되고 얘는 여기서 뺐으니까 마이너스 F1이 되게 와 대박이네. 요게 이거랑 같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얘가 80이고 얘가 마이너스 20이니까 계산하면 60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이런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시그마를 풀어 헤치지 않고 푸는 거예요. 성질만 가지고 푸는 건데
자,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그마 AK라는 놈하고 시그마 AK 제곱을 알고 있을 경우에 갑자기 얘를 풀래요. 선생님, 이거요. 어? 곱하기니까 이렇게 풀면 안 되나요? 이 제곱 바깥으로 끄집어내세요. 자, 아까 전에 우리가 뭐라고 배웠죠? 제곱은 곱하기 기호니까 시그마를 분배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즉, 제곱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그마를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녀석은 자, 별표 쳐주세요. 시그마 안에 있는 일반항에 대해서 이 일반항이 정리가 안 돼 있을 경우에는 무조건 시그마 속을 전개해서 풀 것. 왜 전개를 해야 되냐면 전개하면은 요 속 안에 있는 요 항의 곱하기 기호가 다 사라지고 다 무슨 기호로 바뀌게 되냐? 덧셈 기호로 전부 다 변환이 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전개해 보세요. 요 속 안에 있는 녀석을 전개해 보시면 어떻게 되죠? 시그마 k가 1부터 30까지 요거를 ak를 x라고 가정하고 그러니까 2x 플러스 1의 제곱이라고 생각하시고 전개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항식을 전개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4ak 제곱 더하기 4ak 더하기 1 이렇게 전개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곱셈 기호를 다 제거한 상태로 덧셈만 남겨놓은 상태에서 덧셈만 이렇게 남겨놓은 상태에서 얘네들을 분리를 합시다. 분배를 해주시면 시그마 4ak 제곱 더하기 시그마 4ak 플러스 시그마 1이 되고요. 여기서 4는 상수니까 앞으로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엔 4 시그마 ak 제곱 더하기 4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1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보시면 요게 10이라고 돼 있죠. 요거네요. 얘는 그래서 4 곱하기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얘는 4 곱하기 20이 됩니다. 자, 문제는 시그마 1인데, 자, 이 시그마 1은 제가 뭘 안 썼어요? 위끝, 아래끝을 안 썼죠. 바로 시작한 놈하고 끝난 놈을 안 썼어요. 사실은 다 적어야 됩니다. 제가 귀찮아서 안 쓴 건데, 여기 보시면 1부터 30이라는 녀석을 나눠줬기 때문에 얘는 1부터 30이 남아 있어야 돼요. 이렇게. 그럼 1부터 30까지 1이니까, 자, 우리가 이 녀석은 뜻이 뭐예요? 1이 30개가 있다라는 소리죠. 따라서 이 녀석은 플러스 30이 됩니다. 플러스 30. 따라서 계산을 해주시면 80 더하기 40 더하기 30, 150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게 바로 시그마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 2번 같은 문제. 선생님 이거 다 풀어 헤쳐야 돼요? 아니죠. 여러분들은 이제 여기서부터 머리를 쓰셔야 됩니다. 슬슬. 자, 시그마에서는 어떤 성질이 있냐면 아까 전에 우리가 시그마를 분배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 추가로 제가 페이지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도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여기 붙어 있는 일반항하고 여기 붙어 있는 일반항이 다르더라도 첫 번째 요거랑 요게 동일하다면 두 일반항을 합칠 수 있다. 요게 이제 뭐예요? 바로 시그마의 첫 번째 성질이었죠. 요게 AK였고 요게 BK면은 하나의 시그마의 형태로 합쳐도 된다라는 것이 2번 성질이었는데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한쪽은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AK고 이게 또 뺄셈일 경우에만요. 한쪽이 시그마 K가 자, 뭐 예를 들어서 5부터 N까지다 이렇게 되어 있다면 이 녀석은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요 일반항이 일치할 경우에 이거를 일종의 여러분들이 인수분해를 한다 치고 얘를 이렇게 시그마끼리 합체를 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소리입니다. 선생님 이게 뭐예요? 이런 기호가 가능합니까? 원래는 불가능해요. 원래는 이런 기호를 쓰면 안 되는데 의미상 이렇게 합칠 수가 있고 자 얘는 의미가 뭐냐면 K가 1부터 N까지 얘는 K가 5부터 N까지죠. 자 이게 같을 때만 할 수 있어요. 이게 같을 때만. 요게 같을 때 이 녀석을 합체를 시켜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자 이 녀석은 뜻이 뭐예요?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를 뜻하고요. 자 뒤에 있는 이 녀석은 뜻하는 게 뭐예요?
다섯 번째 항부터 n번째 항을 뜻해요. 이거를 빼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얘는 1항, 2항, 3항, 4항, 5항, 6항 이렇게 있는데 요 부분하고 이 부분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뺐으니까 이것들이 다 어떻게 돼요? 전부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어떤 항이 남겠어요? 바로 요 앞부분에 있는 1항부터 몇 항까지? 4항까지 남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되겠죠. 즉 시그마를 계산할 때 일반 항이 같은 항에 대해서 시그마끼리 뺄셈을 할 때는 걔네들을 합체를 시켜가지고 저런 식으로 중복이 되는 항들을 제거를 해가지고 어떻게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라고 얘를 변형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시그마의 또 다른 성질이 되겠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잘 보세요. 얘는 뜻이 이게 일반항이 같죠? 이게 일반항이 같으니까 일단 k제곱 빼기 1이라고 합체를 시켜놓고 시그마 얘는 k가 1부터 n까지고 얘는 k가 4부터 n까지니까 이 녀석은 1부터 n까지고 얘는 4부터 n까지니까 그 둘을 뺐다고 생각하면 쭉쭉쭉쭉쭉쭉 없어져서 뭐만 남겠어요? 1부터 3까지 남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시그마 k가 1부터 3까지 k제곱 마이너스 1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같은 경우에는 공식을 모른다 하더라도 꼴랑 항 3개잖아요. 그냥 넣어보세요. 뭐 있어요? 1 넣으시면 1 빼기 1, 2 넣으면 2제곱 빼기 1, 3제곱 빼기 1이죠. 그래서 0 더하기 3 더하기 8, 11이구나. 굉장히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다음 3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얘네들을 이렇게 분할을 해가지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5의 k-1승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4까지 6 이렇게 푸시면 되는데 얘는 얼마죠? 6이 4개 있다. 그래서 요건 24고요. 자, 이 녀석은요. k가 1부터 4까지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되죠? 바로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5의 0승, 5의 1승, 5의 2승, 5의 3승이니까 등비수열의 합이네. 등비수열의 합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5-1분의 초항 곱하기 5의 4승 빼기 1 이런 식으로 계산해 주시면 답을 계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요것들이 전부 다 뭐를 이용해서 푸는 거예요? 시그마의 성질을 이용해서 푼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제 2번 같은 경우에 자, 요것들을 분배를 하셔서 여기 있는 녀석들을 대입을 해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따로 풀지 않을게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일반항이 같으니까 요 일반항이 같을 때는 얘들을 이렇게 해서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랑 시그마 k가 5부터 n까지를 뺐다. 그러면 요 녀석의 기호가 뭐냐면 1부터 n까지에서 5부터 n까지를 뺐으니까 앞에 뭐가 남겠어요? 1부터 4까지 이렇게 없어지니까요. 그래서 k가 1부터 4까지 k제곱 플러스 2다. 그래서 요거를 풀어 헤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인데 3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선생님 이거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요?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죠? 나눗셈 기호에다가 시그마를 분배를 해주는 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자 항상 이런 문제가 나올 경우에는 여러분들은 항상 분수를 요렇게 쪼개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그마 k가 1부터 12까지 첫 번째는 6의 k승에 6의 k-1승 빼기 6의 k승에 3의 k승 빼기 6의 k승에 2의 k 플러스 1승 이렇게 다 쪼개셔서 하나씩 다 지수 법칙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 줍시다. 이 녀석 지수 법칙을 계산하면 6분의 1이 되죠. 자, 그다음에 이 녀석은요. 지수 법칙 중에 뭘 할 수 있죠? 지수의 분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은 2분의 1의 k승으로 묶을 수 있고요. 자, 이 녀석 같은 경우는 2 곱하기 2의 k승으로 묶을 수 있으니까 2 곱하기 3분의 1의 k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덧셈 뺄셈으로 완벽하게 분해가 됐으니까 시그마를 분배를 해주시고 각각을 어, 계산 수식 암기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계산 수식을 이용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은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는 공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문제 또 풀어볼게요.
자, 문제가 이렇게 n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할 수 있는데, 이 n으로 나와 있는 경우에는 요 n과 요 n이 일치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여기 문제에서는 시그마 5까지니까요. 이걸 가지고 미리 시그마 5까지 구해 보세요. k가 1부터 5까지 ak. 그러면 여기서는 이 5랑 여기 n에다가 똑같이 대응이 돼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20이 돼야 되고요. 시그마 k가 1부터 5까지 bk 같은 경우에는 이 5를 여기다가 넣는 꼴이니까 5제곱 더하기 2 곱하기 5니까요. 35 이렇게 놓고 요 숫자를 똑같이 여기다가 대입을 해서 푸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 녀석을 빠르게 풀어보시면 이 시그마 ak 플러스 시그마 b가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2 곱하기 마이너스 20 플러스 35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유제 2-2번도 어떻게 푸시냐면, 자, 이 녀석하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일반항이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면 돼요? 2 곱하기 3의 k승에 시그마 k가 1부터 n부터 시그마 k가 11부터 n까지인데, 얘는 의미가 1부터 n까지에서 11부터 n까지를 뺀 거니까 1부터 몇 가지 남겠어요? 11부터 지워질 거니까 10까지 남는다. 바로 전까지. 그래서 이 녀석의 의미가 k가 1부터 10까지 2 곱하기 3의 k승. 그래서 이 녀석은 등비수열에 합구하는 공식을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초항은 2 곱하기 3의 1승, 2 곱하기 3의 2승 이렇게 해가지고 어디까지 더하는 거예요? 2 곱하기 3의 10승까지니까 초항은 6이고 공비가 3인 등비수열. 그래서 어떻게 계산하시면 돼요? 3-1분의 6 곱하기 항은 몇 개죠? 항은 10개. 그래서 3의 10승 빼기 1 이렇게 빠르게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제 시그마의 기초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셨고요.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에서는 시그마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